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말은 일단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서 5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건 강혜경 씨가 검찰에서 먼저 진술을 했고 명 씨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을 왜 줬냐인 건데 명 씨는 교통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 말대로 교통비가 맞다 하더라도 이상하긴 합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위해 움직였고 그 실비를 김 여사의 사비로 처리해줬다는 뜻이 되니까요.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22년 6월 초 무렵에 그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그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어요. 그 대선에 이제 많이 도와줬고 여론조사도 해줬고 해서 저는 처음에 500만 원이라 듣고 좀 실망했었거든요. 금액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500만 원밖에 안 되지? 강혜경 씨가 지목한 돈의 지급 시점은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 당선 직후이자 대선 3개월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돈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천을 받아왔다, 돈을 받으러 갔는데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진술과 증언들이 이어졌었는데 영부인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는 그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치윤 의원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부인이 줬다라는 건 처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뭔가 거래가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받은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게 의혹이었는데 이제 돈봉투라는 뭔가 현물이 지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갖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그 대통령께서는 그냥 연락 몇 번 주고받은 사이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돈봉투를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다라는 게 확인된 것이고 그것은 뭔가 그럼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선에 기여했다는 것을 또 인정해줬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이 커다란 그림 안에서 그럼 왜 명태균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공천을 들어줬는가? 당선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당선을 어떻게 기여했는가? 여론조사를 81번까지 해주면서 뭔가 또 조작 의혹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줬다는 의혹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거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뭐 김건희 여사의 육성으로 내가 공천 개입해줬고 대가로 뭐 받았어 이런 것들의 육성이 나올 때까지 인정을 안 할 겁니까? 사실상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이 정도면 차고 넘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유독 직접 증거가 없으면 뭔가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기소를 안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전 이 정도 사건, 이 정도 정황 증거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용산으로 향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지금 디딤돌이 놓여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뒤에 경선과 대선 본선 승리가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500만 원이 건네졌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세비 절반 약속한 시점과 500만 원 봉투가 건네진 시점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뚜렷하지 않으나 대강 현재까지 나온 여러 의혹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런 시계열로 분석이 된다는 점을 저희 취재진과 저희 제작진이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한 데서 현금까지 나왔습니다. 좀 더 뚜렷해진 물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단순하게 대통령의 육성과 이 돈 봉투를 연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성치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증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돈 봉투에 대한 금액과 시기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명태균 씨는 기억을 못한다는 입장이고 강혜경 씨 역시도 보면 2022년 6월 달에 그런 자랑을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지 그때 돈 봉투를 주어졌다 이런 의견은 아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돈봉투가 뭐 그때 자랑했다고 해서 언제 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예. 그런 시점까지 모든 게 다 시기와 금액이 모두 규명된 이후에 이 다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시기 금액 규명되려면 수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기인 의원님. 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예요. 강혜경 씨가. 네. 강혜경 씨에 따르면 금액이 500만 원이었고 당시에 금액이 적어서 실망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아마 더 잘 기억할 수 있고요. 검찰에 가서 그 진술을 했고 명태균 씨도 돈은 받은 건 맞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대가성이 있느냐,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이런 것들이 차차 밝혀지겠죠. 저는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왜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게 사실 의문점이었는데 이 돈봉투를 보면서 사실 조금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명했냐면 일반적으로 몇 번 문자만 주고받았다. 그것도 의례적인 관계였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금전 관계까지 나온 것을 보면 좀 더 내밀한 관계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것이 경력금 쪽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경력금이라는 건 사실 금일봉 아니겠습니까? 예. 무언가 도움을 받았을 때 건네는 금일봉 성격이라면 선거에서 도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했던 기여, 여론조사 81번 그리고 다른 캠프에서 이런저런 역할 때문에 경력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일반적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선거 사무원을 쓰면서 정상적인 등록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인건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정상적인 등록 절차 없이 선거에 기여했는데 500만 원을 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자금법 내지는 선거법에 분명히 위반되고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명태균 씨의 반박 혹은 해명 혹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도 금액이 많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 치고는 많다고 느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저런 진술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반면에 강혜경 씨의 설명은 다소 다릅니다. 교통비가 아니다. 금일봉이다. 경력금이다.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교통비라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력 차원에서 뭐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한테 줬기 때문에 저는 경력금 정도로. 자, 일단 교통비라고 치죠. 교통비 50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저게 그렇지만 그 명 씨가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 승리에 기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또 지나치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금액의 많고 적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들었던 돈은 80여 차례 모두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핵심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 때 그리고 대선 본선 때까지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고 그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줄여서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 받아왔지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비용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교통비라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 얘기에도 사실 일부는 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일 2022년 3월 9일 직전에는 거의 매일 열흘 정도 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비로 보기에는 많은데 대통령 부인식이나 돼가지고 교통비를 실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력금에 교통비에 거마비에 다 섞어서 500만 원 일단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지금 입장은 안 나온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입장은 안 밝히고 있고 일부 언론인데 뭐 해명 차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는 명태균 씨와
전화 통화도 아니고 대면을 해서 돈 봉투가 와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해명은 명태균 씨는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씨는 해명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사실 입장을 밝히거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참모들에게 전하지 않는 이상 진위 여부를 단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도 안 나왔죠.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께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사실에 있어서만큼 만약에 보려면 두 가지 사실이 먼저 팩트 체크가 돼야 됩니다. 당시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셨고 그리고 당시 공천을 알 만한 분들은 모두 다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일단 관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무런 국민들께서 납득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 언론에서 이 기사를 쓰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이 훨씬 더 커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도 대통령실은 근데 저는 사실 입장이 나오더라도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이 보통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번밖에 만난 적 없다는 최초의 그 공식 입장도 사실상 더 많이 만난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경선 때 이후로 연락을 딱 끊었다라고 말한 것도 5월 9일 우리가 모든 국민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그 말도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봉투와 관련돼서도 어떤 해명을 내놓은들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고 있고 금액은 정확히 명태균 씨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교통비 치고 상당히 많았다고 밝히고 있고 이 정도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금 사인에게 이런 돈봉투를 건네줬다는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면 대통령실이든 한동훈 대표든 당연히 입장을 좀 밝혀야죠. 관계된 사실이 좀 더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라든지.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뭐 말도 빠르시고 뭐 반응도 빠르신데 유독 이렇게 명태균 씨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반응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좀 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동반 추락할 것이다. 동반 추락하기 싫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진이 지금 복원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리잖아요. 그리고 받았다는 사람이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지금 증언했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청에서요. 그래서 준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다 들어야 이 사실관계의 완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긴 의원님, 네. 늘 이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자꾸 거론되는 게 이준석 의원입니다. 여러 보도도 있고요. 또 명시 측에서는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런 입장으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은요? 일단은 저 소환조사 방침에 대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보 라인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정보를 흘려서 기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의 검찰의 어떤 여론전, 언론 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명태균 이슈와 관련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그 8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김영선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먼저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돈봉투까지 나온 마당에 그리고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온 녹취록까지 전 국민이 들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먼저 소환해서 조사받는다? 저는 이게 사실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해서 이준석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끝날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길을 쓰고 연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 내외를 먼저 수사하고 소환하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악의 축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김소연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는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성상납 의혹 때도 이제 지금은 사기죄로 구금되어 있는 김모 사업가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혐의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만 계속해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 가지고 뭐 노원에서 3번 떨어진 XX 중에 상 XX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돈 봉투를 나불거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비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명태균 씨에 대한 진솔한 변론보다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열람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친윤 주류에 서겠다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의도와 국민들한테 읽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악의 축을 누구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제일 여론의 주목을 받는 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의혹의 가장 핵심도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까지로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을 자꾸 이렇게 소환하는 것은 시선 돌리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게 정확하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종국에는 끝에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천 개입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소연 변호사와 명태균 씨 측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역풍맞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여론조사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고요. 물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의 정체가 뭐고 이게 왜 이게 건네진 것이냐. 더하기 공천은 그에 대한 대가인가가 핵심 의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조사가 핵심이겠죠. 경선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들어보고 어떤 자료인지 김보엽 대변인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표본으로 삼는 RDD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명태균 실소유 의혹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의뢰하여 PNR이 시행한 조사는 같은 기간 여타 여론조사의 42%에 불과한 표본으로 1.5배 이상의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적은 표본으로도 높은 응답률을 이끌어내는 여론조사의 신이었는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었다는 강혜경 씨 증언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조작 여론조사가 보고된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예.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서 대선 경선의 결과부터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론 조작이었는지 여론 조사였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이게 공천 개입에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거고요. 여론조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피 한 방울로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혈액 검사랑 같습니다. 이 피 한 방울이 나머지 피와 동일한 성분이고 균질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도 그래서 표본이 중요합니다. 표본을 봄으로써 전체 여론을 짐작하는 거잖아요. 표본 추출부터 장난질을 했다. 그럼 그 조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 이거는 가상의 응답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강혜경 씨가 이전에 다른 통화에서 보면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몇 배를 더 곱해라. 혹은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2, 3% 더 나오게 해라.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창원지검에서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안 들어가 있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일단 적용이 된 상황이지만 검찰에서는 다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 조작이 혹시나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끼쳤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